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다가 사실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하나 실렸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NHK 진짜 공영방송의 모델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죠. NHK 해설위원 겸 정치부 기자인 이와다 아키코라는 사람이 월간 문예춘추에 기고한 글인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대화 내용들, 그간의 그 대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 이와다 아키코는 어떤 사람이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아베 총리가 관방부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베 총리를 취재해오는 기자입니다. 거의 뭐 20년 가까이 아베 총리 계보만 취재해온 기자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베 총리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기자다. 일본에는 이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부 기자의 경우에 그 과거에는 이제 제가 한참 정치부 기자 현장에서 뛸 때는 이게 계보별로 출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계, 뭐 허주계, 뭐 무슨 뭐 맹하계 이런 얘기도 했고,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취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 그룹을 뭐 한 두세 그룹으로 나눠서 뭐 이해찬 대표계, 뭐 무슨 삼철 계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박원순계, 뭐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계보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당직자 중심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사실은 실세들이 당직자 임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일본은 이게 훨씬 더 발달돼 있어서 아예 그 계보의 보스 집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저도 현장 기자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그 어떤 관행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징용 문제, 한국 노동자의 일제 강제 징용 문제에 관한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9월, 우선 이 얘기를 아시려면 2018년 10월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근데 2017년 9월, 그로부터 한 1년 전쯤이죠. 이때 징용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개별 노동자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한 5개월 뒤에, 이거는 이제 평창에 아베 총리가 왔을 때 또 한일 정상회담인데, 거기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도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2017년 9월과 2018년 1월 이즈음에는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부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바로 한 달 전, 그러니까 2018년 10월부터 한 달 전 9월달이죠. 9월달에 뉴욕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났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권 사람들이 사법농단을 한 것으로 밝혀져서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노력하고 싶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죠. 노력하겠다도 아니고 노력하고 싶다. 그러나 노력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아베 총리가 직감했다 하는 것이 이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8년 10월에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뭐 대법원 우리 대법원 그렇게 판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몇 년 전에 일본의 최고법원,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법원은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의해서 해소됐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법원과 한국의 최고법원이 완전히 다른 서로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과 관련된 최종 판결을 한 겁니다. 요게 팩트입니다. 요게 팩트.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결정에 관여를 안 했겠죠.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도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관여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한테 얘기했던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2017년 8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3개월쯤 지난 뒤입니다. 이때 삼국 대화, 그러니까 한미일 대화, 그걸 이 해설위원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무르다. 북한이 직접 대화를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국이 북한에다가 대화를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한테 북한을 압박하지 말고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완곡하게 거절한 얘기죠. 아베 총리 얘기 안 듣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요런 대화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가 그래도 충고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문을 받아서 내가 충고한다고 했는데 곧바로 그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상하네 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NHK 해설위원 그 얘기에 보면 이때 아베 총리의 머리를 스치는 것은 이라는 식으로 아베 총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베 총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참모들로부터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오랜 취재 경험으로 상상을 한 것인지는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제가 보기엔 평상시 본인이 알고 있는 아베 총리의 스타일을 볼 때 아베 총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렇게 20년 가까이 한 진영만 출입하다 보면 이제 그 진영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자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한계를 보이는 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또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감안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베 총리만 20년 가까이 취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생각을 아는 데는 이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이진 않다. 객관적일 수가 없죠. 아베 총리만 20년 가까이 따라다녀가면서 취재를 했는데 거의 아베 총리화된 기자죠. 물론 기자는 어느 진영에 출입한다고 해서 그 진영에 몰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진영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취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베 총리 진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아베 총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계도 한국 정계와 비슷하게 보스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보스의 코드를 맞춥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취재하는 것이 이 기자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 기자는 적어도 아베 총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잘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 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 지난 뒤에부터 불신이 싹 트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정적인 그 불신을 갖게 된 계기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정상회담을 이제 아베 총리가 쭉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자,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북한과 일본의 대화를 중재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기존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마 제 기억에는 정의용 안보실장인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우리 국민한테도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톤으로 아마 아베 총리한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도 그래? 북한과 일본의 최대의 관심사는 납치된 일본인들을 북한으로부터 되돌려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이즈미 총리 때 일부 진전이 있었죠. 그런데 아베 총리 때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 총리 때 일부 유골을 돌려받았는데 그 유골이 가짜였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급전직하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여전히 그런데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진전은 없습니다만.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그 일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었죠.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훈련에 북한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웬걸 그 직후인 2018년 9월 달에 뉴욕에서 북한 대표가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9월 뉴욕 북한 대표의 연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그걸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쟁 위협이 고조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과 북한 간의 말싸움이 아주 극도로 치달았던 데가 바로 2018년 가을입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특사로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한테 북한은 예년 수준의 한미 훈련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설명한 거와 북한이 뉴욕 연설에서 한 거 완전히 다르네. 이 사람들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 왜 이럴까 하는 데서부터 불신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뭐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NHK 해설위원의 설명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아베 총리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문제겠죠. 일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베 총리가 매우 부당한 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의 생각도 그렇고 서로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서 외교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양쪽의 생각의 간격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이것의 간격이 과연 메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전쟁까지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다 못해서 도저히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한일 관계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로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다 보면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외교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양쪽의 정상뿐만 아니고 관계자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고 민간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그런 걸 풀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듯 보입니다.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간 무역 갈등, 더 나아가서는 1965년 한일협정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일 간의 공감대가 있어 왔던 것을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그분의 일단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걸 메우기 위한 노력이 지금 제대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입장으로 관철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냉철하게 바라보려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아베 총리 또한 이 부분에 관해서 한국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부 하고 이낙연 총리가 일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노력이 순수하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만을 가지고 일본에 강요하듯이 가서는 해법은 찾아지기가 어렵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뭐 내년 총선, 한국에서의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8월 달에 뭐 막 죽창가까지 링크해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일 항전을 촉구하던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누그러지겠지만 그렇다고 선거 전에 내년 총선 전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 총선 때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라도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이 받을 피해는 좀 최소화하는 것이 정권 담당자들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주변 정치인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